네, 오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Stream Cache, Revisiting Page Cache for File Scanning on Fast Storage Device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올해 ATC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HPC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파일 스캐닝 I/O 패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I/O 패턴은 파일 데이터를 로드하거나 체크포인트를 수행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리스타트를 하는 작업 등에서 나타납니다.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예시로는 과학계산이나 AI 트레이닝을 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그러한 환경에서 N개의 프로세스가 N개의 파일에 각각 접근하거나 또는 N개의 프로세스가 같은 파일을 겹치는 부분 없이 접근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파일 스캐닝 I/O는 주로 버퍼드 I/O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HPC 환경에서 디플로이에서 사용되는 버스트 버퍼에서 페이지 캐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캐시를 활용한 버퍼드 I/O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트랜스페런트 버퍼링이 가능하다는 점, 데이터 애그리게이션이 된다는 점, 그리고 유저가 I/O 얼라인먼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프리패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버퍼드 I/O를 사용해서 파일 스캐닝을 할 때 성능 이슈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디바이스 밴드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버퍼드 I/O의 경우 성능이 스케일하지 못하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SSD의 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버퍼드 I/O와 다이렉트 I/O의 시퀀셜 리드 라이트 성능을 각각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다이렉트 I/O의 경우 SSD의 개수에 어느 정도 비례해서 성능이 증가하지만 버퍼드 I/O에서는 성능 포화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으로는 다이렉트 IO를 사용하는 것이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다이렉트 IO와 비교해서 버퍼드 IO가 갖는 장점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퍼드 IO를 사용하면 덜티 페이지를 관리하고 덜티 페이지가 많아지면 라이트백을 수행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다른 성능 이슈가 발생합니다. 버퍼드 IO를 사용해서 라이트 인텐시브 스캐닝을 수행할 때 백그라운드 라이트백이 트리거됨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I/O 성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일 스캐닝의 경우에 데이터 리유즈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덜티한 페이지의 비율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30GB 크기의 파일에 버퍼드 I/O 모드로 시퀀셜 라이트를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백그라운드 라이트백이 깨어나기 이전에는 어플리케이션 I/O가 이 그래프에서 일정한 성능을 보이지만 깨어난 후에는 라이트백 동작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라이트백 속도에 스로틀링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덜티 페이지의 양이 축적되면 포어그라운드 IO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성능 이슈의 원인을 알아보기 전에 버퍼드 IO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버퍼드 리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저에서 버퍼드 리드를 요청하면 사이즈를 통해서 I/O 얼라이먼트, 즉 페이지 단위로 적절히 나누는 과정을 1번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페이지 캐시 내 X어레이를 대상으로 각 페이지에 대한 인덱싱을 2번에서 수행을 하고 만일 해당 페이지가 없다면 얼로케이터로부터 페이지를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이후 디스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고 이를 유저 데이터로 복사하게 되는 과정이 3번과 4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버퍼드 라이트의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데 다만 라이트의 경우에는 페이지의 내용이 변경되면
덜티 스테이트를 변경하고 추후 백그라운드 라이트백이 동작하게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연구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성능 오버헤드가 크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버펄드 IO의 CPU 사용량 브레이크다운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각 실험은 8개의 NVMe SSD를 레이드 제로로 구성하고 그 위에 XFS 파일 시스템에 10GB 파일을 리드 또는 라이트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컬럼은 Dirty Background Ratio라는 그 커널 내의 컨텍스트를 0으로 설정해서 백그라운드 라이트백의 영향을 가장 크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능 오버헤드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페이지 할당 시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일 스캐닝 워크로드에서는 데이터 리유즈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다른 워크로드보다 해당 시간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 라이트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인덱스 과정과 덜팅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 사이에서 데이터가 복사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버펄드 IO에서는 이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포커스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제 중에서 백그라운드 라이트백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 앞에서 나왔던 그림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파일에 해당하는 엑스어레이는 XA 노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XA 노드에서는 각 페이지의 상태를 덜티 또는 라이트백 등으로 표시하기 위한 태그를 내부적으로 유지합니다. foreground right가 들어오면 XA 노드의 상태를 덜티하게 전환하고 background right백은 이러한 덜티 상태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트백 등의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라이트와 라이트 간 컨텐션이 발생하며 엑스어레이에서는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스핀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능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림 캐시라고 하는 새로운 페이지 캐시 관리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스트림 캐시는 세 가지 키 테크닉을 통해서 I/O 성능 개선을 달성하는데 Lightweight Stream Tracking, Stream-Based Page Reclaiming, Two-Layer Memory Management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Lightweight Stream Tracking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의 트리는 Stream Tracking Tree, 그리고 약자로는 STT라고 하고 페이지들의 덜티 상태를 스트림 단위로 추적하기 위한 B트리 기반의 구조입니다. 각 스트림은 파일 내에서 연속된 페이지들의 묶음을 나타냅니다. 각 스트림에서 키는 시작 페이지 인덱스이고 밸류는 스트림 디스크립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여기서 스트림 디스크립터에 포함되는 정보로는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시작과 끝 페이지 인덱스 그리고 덜티한 레인지의 시작 페이지와 끝 페이지 인덱스 그리고 해당 스트림이 어디까지 연장될 수 있는가 하는 어퍼 리밋이 있습니다.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버퍼드 IO 요청이 들어오면 STT는 해당 페이지 인덱스 레인지를 기존에 존재하는 스트림을 연장함으로써 머지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최종 스트림에서 덜티 레인지가 2개 존재한다면 각각의 STT 안에 엔트리들은 덜티 레인지를 하나씩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덜티 레인지가 2개 존재하게 되면 해당 스트림은 스플릿 됩니다. 그리고 전체 STT 내에서 스트림들이 서로 겹치는 레인지를 갖지 않는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트림의 연장 과정에서 다른 스트림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도록 어퍼 리밋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림 트래킹 트리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스캐닝 과정에서는 I/O 사이즈가 크다는 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엑스어레이에서는 IO를 구성하는 각 페이지에 접근할 때마다 스핀락이 필요했다면 이 구조에서는 어, 스트림 단위로 스핀락을 잡으면 되기 때문에 컨텐션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음은 스트림 베이스드 페이지 리클레이밍입니다. 페이지 라이트백과 이빅션을 수행하기 위해 스트림 캐시에서는 시스템 전체 스트림에 대한 두 가지 LRU 리스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덜티 스트림 리스트는 전체 덜티 스트림을, 그리고 두 번째로 스트림 리스트는 전체 스트림을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백이나 이빅션의 조건은 기존 페이지 캐시와 유사한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스트림 캐시에서는 덜티 페이지를 찾기 위해서 엑스어레이의 태그에 접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라이트백을 위해서 덜티 스트림 리스트를 탐색하면 됩니다. 덜티 스트림을 발견하면 마찬가지로 스핀락을 잡고 라이트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림 캐시는 여전히 엑스어레이의 타겟 페이지에 접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때 덜티 스테이트 관리는 엑스어레이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리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엑스어레이에 라이트와 라이트 컨텐션이 있던 것을 리드와 라이트 간의 컨텐션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스핀락이 아니라 RCU를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투 레이어 메모리 매니지먼트입니다. 스트림 캐시는 페이지 얼로케이션 과정의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메모리 풀과 콜 파일 캐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풀은 CPU 콜 개수만큼의 메모리 리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컬 파일 캐시는 각 파일에서 필요할 때 페이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풀이고 펄 파일 캐시 내에 프리 페이지가 부족하면 현재 CPU ID에 해당하는 메모리 리전에서 페이지들을 할당받게 됩니다. 만약 현재 메모리 리전에도 페이지가 부족하면 다른 메모리 리전을 탐색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은 메모리 풀만 사용하는 것과 비교해서 펄 파일 캐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 그래프는 메모리 풀로부터 펄 파일 캐시로 페이지를 할당받는 과정의 소요 시간을 나타낸 것인데 어, 그러한 소요 시간이 배치 사이즈가 증가하는 것만큼 빠르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큰 배치 사이즈로 할당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래프에서도 펄 파일 캐시를 함께 사용했을 때는 대부분 할당 시간이 낮게 유지되었고 레이턴시 스파이크가 존재하지만 이는 메모리 풀만 사용한 솔루션의 소요 시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펄 파일 캐시 내 리스트가 자주 사용되는 파일 관련 자료 구조에 내장될 수 있기 때문에 CPU 캐시 레이시오가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성능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자인에 관해 설명드렸고 실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험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단일 서버에서 실험을 했고 32코어의 AMD CPU, 128GB의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8개 SSD를 사용했는데 각 SSD의 시퀀셜 성능은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SSD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레이드를 구축해서 더욱 빠른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모사했습니다. 먼저 리얼 월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서는 스트림 캐시가 병렬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 계산 응용을 모사한 PF3DIO를 사용했습니다. 그래프에서 페이지 캐시는 기존 리눅스 커널의 페이지 캐시를 의미하고 패스트맵 캐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패스트맵이라는 기존 연구를 XFS 파일 시스템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안한 스트림 캐시 역시 XFS에 적용해서 실험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DIR부터 SCPDB까지 처음 4개의 실험은 플라팅 포인트 넘버로 이루어진 대용량의 어레이를
파일 S는 체크포인트 하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멀티와 S멀티는 작은 크기의 언얼라인드 라이트를 많이 수행하는 실험입니다. 그래프에서 모든 실험에서 스트림 캐시는 기존의 두 시스템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림 캐시는 작은 크기의 라이트에 대해서도 성능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스트림 캐시의 페이지 얼로케이션 방식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large problem size 실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능 이득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스트림 캐시에서 페이지 대신 스트림 단위로 IO를 관리해서 백그라운드 인터피어런스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논문에서는 과학계산 응용과 더불어서 LLM에 관한 실험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테틱 워크로드인데요. 이 실험은 FIO 벤치마크로 1GB 크기의 파일에 대해서 블락 사이즈를 증가시키면서 접근했을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서 모든 실험에서 스트림 캐시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것은 투 레이어 메모리 매니지먼트에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드와 달리 라이트에서는 패스트맵 캐시가 오히려 페이지 캐시보다 더 떨어지는 성능을 나타내는데 제가 패스트 맵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것은 페이지 캐시에서 하나의 트리를 관리하는 것과 달리 패스트 맵 캐시에서는 덜티 스테이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트리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캐시 로컬리티가 떨어져서 그런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FIO 벤치마크로 10GB 파일에 대해 디바이스 수를 변화시키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즉, 빠른 스토리지 디바이스에서 스트림 캐시가 얼마나 성능 이득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리드 워크로드에서는 디바이스 수가 적을 때는 모든 시스템이 리드 어헤드 덕분에 로 밴드위스에 근접하지만 디바이스 수가 증가하면서 스트림 캐시의 경우 빠른 할당으로 인해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라이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 가지 시스템 모두 디바이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성능 변화가 없었는데 이것은 데이터가 메모리에 버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스트림 캐시는 다른 시스템과 비교해서 빠른 페이지 할당과 적은 백그라운드 라이트백 인터피어런스로 인해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작은 파일 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퀀셜 IO가 아닌 경우의 오버헤드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XFS에서 스트림 트래킹을 활성화한 경우와 비활성화한 경우에 두 가지 설정에 대해서 FI로 랜덤 IO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랜덤 IO에서도 마이너한 오버헤드를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오버헤드는 스트림, 즉 IO의 크기가 시퀀셜 IO에 비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기존 페이지 캐시에서는 원래 페이지 단위로 IO를 처리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오버헤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스트림 캐시라는 이름의 파일 스캐닝 IO를 최적화하는 새로운 페이지 캐시 관리 기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스트림 캐시에서는 세 가지 기법을 도입했는데 스트림 트래킹 트리를 이용한 스트림 단위의 IO 관리 및 페이지 회수 방법, 그리고 펄 파일 캐시와 메모리 풀을 사용한 계층적 메모리 관리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기법들이 적용된 스트림 캐시는 기존의 페이지 캐시 관리 시스템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